자, 지금 그 민경욱 대표가 이제 미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격리 해제되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미국 상황을 누구 보더도 이제 거기서 면밀히 특히 또 자기 일이니까 자기 일처럼 우리나라의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본인 선거구에 이제 직접 인천 상륙작전 저희 네. 민트혁명 맨날 여기서 우린 그렇게 방송하면서 예. 응원했는데 미국 상황 최신 상황까지 좀 전해주시죠. 네. 어떻게 되는 거지? 미국 상황은 네. 이제 1월 6일이 네. 큰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근데 1월 6일 전에 1월 5일 하루 전에 또 일이 있죠. 그거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네. 상원 의원이 이제 100명입니다. 네. 100명인데 상원 의원 투표 중에 과반을 차지해야 돼요. 네. 과반을 차지해야 되는데 과반을 얻지 못한 두 후보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하필이면 조지아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다 주마다 2명씩의 상원 의원들이 있는데 이 조지아주에 2명이 전부 다 과반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를 해야 돼요. 예. 예, 결선 투표 그게 바로 1월 5일 예.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6일 날 예.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게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화당은 50명이 예. 50명이 있고요. 다음에 민주당이 48명입니다. 그럼 지금으로 보면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석이라도 많으면 이제 그쪽이 다수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력 뭐 분포라든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긴 둘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과반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민주당이 2석을 다 얻게 되면 50대 50? 그럼 그래봤자 50대 50이 아니냐. 그러나 부통령이 맞습니다. 부통령, 상원의 의장은 부통령. 부통령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통령이 지금 이대로 가서 만약에 뭐 트럼프가 이긴다면은 펜스가 하지만 만약에 바이든이 이기게 되면 카밀라가 하거든요. 네. 카밀라가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돼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전부 다 다수당으로 지배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공화당으로서는 단 한 표라도 이기면 돼요. 한 명이라도. 둘 다 이기면 제일 좋지만 한 명이라도 이기면 되고 2명이 이기게 되면은 이 그 추진력을 얻게 되죠. 그렇죠. 다음 날 있을 네. 다음 날 이제 1월 6일은 어떤 일이 있는지를 설명해 드려야 되겠죠. 네. 1월 6일은 지난해 12월 14일 날 있었던 네. 투표가 2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11월 3일 날 이게 국민들이 하는 투표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하는 투표가 단 한 표라도 그 주에서 많게 되면 승자 독식이 돼서 한 표가 많은 그 당 공화당이면 공화당이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모두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20표, 30표 이거를 전부 다 한 표라도 주별로 다릅니다. 예, 주별로 네. 다 다르죠. 인구 분포에 따라서 인구가 많은 곳은 캘리포니아, 뭐 플로리다, 텍사스 이런 데는 많고 다음에 뭐 저쪽 뭐 사우스다코다, 뭐 하와이 이런 데는 적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때 한번 투표를 했고 다음에 그렇게 결정된 승자 독식으로 해서 결정된 각 투표 인단들이 12월 14일에 각 주의 의회에서 투표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알려지기는 벌써 뭐 300 몇 표 해가지고 바이든이 이겼다. 뭐 트럼프 졌다. 한국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를 결정하는 것은 1월 6일 상하원 양원 합동회의에서 개표를 합니다. 그것만 헌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헌법에서는 그것만 얘기를 하거든요. 또 하나 얘기하죠. 2개를 얘기하는데 1월 6일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개표한다. 네. 그때 대통령이 결정된다. 1월 20일 차기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는다. 여기 2개가 헌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요 1월 6일 날 하는 개표를 하는데 그때 헌법이 한 사람에게 굉장히 큰 권한을 줍니다. 그게 바로 상하원 양원 합동회의지만은 사회를 상원 의장이 본다. 아까 말씀드린 부통령이 본다. 지금은 누구냐? 펜스죠, 지금. 펜스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자기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 주어졌는데 그 권능이 이번에 발휘될 수 있습니다. 어떤 권능이냐? 이번에 예년 같으면은 그냥 50개의 봉투가 선거인단 봉투죠. 선거인단 봉투 각 주별로 나온 50장의 봉투가 펜스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빼가지고 하와이는 몇 표 누구 해서 몇 대 몇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무려 7개 주에서 이번에 선거가 잘못됐고 7개 주가 전부 다 민주당이 승리한 곳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그 승리한 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왜?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라고 해서 한쪽에서 주의사당에 들어가가지고 투표를 할 때 다른 쪽에 주의사당 근처에서 거기 들어가려고 하다가 출입이 봉쇄된 공화당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똑같이 여섯 벌의 투표 결과 용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펜스한테도 가고 주지사에게도 가고 주의회로도 가고 그다음에 아카이비스트라고 그래서 기록원 미국 기록원으로 보내서 6개를 해야 되거든요. 이쪽에서 똑같이 6장의 6벌의 투표용지를 만들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50장이 아닌 57장의 봉투가 나오게 됩니다. 펜스 앞에. 그럼 펜스는 다른 건 다 읽고 43개는 다 읽고 나머지 이게 왔을 때 이 2개 중에 어느 거를 읽어야 되는지 어느 걸 발표해야 되는지에 대한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펜스 부통령에게 있다. 근데 펜스가 마음대로 자, 제 이름이 여기 있으니까 트럼프하고 펜스가 이쪽에 있으니까 그냥 공화당과 읽습니다. 이러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역사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7개 주에다 보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1. 부정선거에 대한 다툼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라. 2개가 다 왔으니 이 중에 하나를 너희들이 한번 골라봐라. 라고 보냈어요. 또 하나는 혹시 여기와 관련해서 너희 주에 있는 주의 각급 법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연방 법원에서 혹시 여기에 대한 법적인 쟁송, 다툼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이제 보냈어요. 그럼 거기서 그러면 우린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민주당 거 합시다. 그래도 민주당 겁니다. 이렇게 답을 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공화당 거 합시다. 이럴 수도 있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여간 그런 과정을 겪어서 온 봉투 7개에 대해서는 봉투를 열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는 서로 다툼이 있으니 안 읽겠습니다. 이 산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판단은 스프링 코트로 넘긴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어디를? 자기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개표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권한이에요? 예, 권한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 법에는 과반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과반수를 얻어요. 과반수가 득표가 얼마예요? 270이에요. 270을 얻는 후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7개 무려 7개 주에서 표를 왕창 빼갔는데 그 7개 주 표는 선거인단이 엄청납니다. 숫자가. 많죠. 예, 20개 30개 뭐 이런데요. 그걸 전부 다 뺐어요. 그런데도 270표를 얻지 못하지요. 못해요. 그러면 과반 득표자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은 하원 의석의 배분을 보는 거예요. 각 주에서. 각 주에 하원 의원이 많은 양당 제도니까 많은 주에서는 그 당의 후보가 이기는 걸로 해서 그 당의 하원 의원이 투표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거기서도 이제 한 표라도 많아가지고 무슨 뭐 캘리포니아 주에는 민주당이다. 그럼 전체가 민주당 하원 의원 한 명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텍사스, 플로리다 이런 데 이제 이겼으니까 플로리다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원이 어디가 많은가 봐서 하원이 많은 데에서 전부 다 손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 이제 분포를 보면 지금 26대 23으로 공화당이 많습니다. 그럼 공화당이 이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고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게 되는데 자, 여기에는 거쳐야 되는
거쳐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원 의원 중에 누군가 손을 들어야 돼요. 이번 선거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손을 들어야 돼요. 이의 있습니다. 네, 이의 있습니다. 그럼 나와서 발표를 하십시오. 이래요. 그럼 막 얘기를 해요. 따라락 얘기를 합니다. 이래가지고 잘못됐고 이래가지고 잘못됐고 이래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상원의장이 묻습니다. 부통령이. 그것을 받아줄 상원의원이 있고 그 사람에게 당신이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없습니다. 이러면 그거 참 안 됐습니다. 나오세요 그냥. 그러니까 하원의원 한 명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이 상원의원 한 명에게 서면으로 이런 불만사항을 얘기를 해서 접수가 돼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두 갈라져요. 상원 양쪽 네. 양원이 있던 것이 따로따로 자기네 방으로 가요. 그래서 2시간 동안을 토론을 합니다. 예.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한 다음에 이제 표결을 하게 됩니다. 표결을 해서 양쪽에서 이제 양쪽에서 전부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까 했던 그 네.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지난번 2000년에는 알고어와 조지 부시 네. 두 사람이 붙었어요. 한 사람 부통령, 하나 텍사스 주지사 붙었는데 이번 같이 7개 주에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플로리다에 딱 한 카운티예요. 플로리다 전체 주가 아니에요. 딱 한 카운티. 우리가 현 카운티 우리로 얘기하면은 무슨 구 정도 한 구에서 이게 구의 개표 결과로 해서 전부 다 영향을 줘가지고 플로리다 전체가 뒤집힐 수 있는, 그래서 전체 또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싸웠거든요. 그때 36일 만에 손을 들었죠. 이거 내가 졌다라고 알고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때 발표 1월 6일 날 발표를 할 때 사회를 알고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들이 손 들고 이번 잘못됐어요. 다시 해야 돼요. 예? 연방 대법원이 잘못한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묻습니다. 그거 하원 의원, 상원 의원이 그 의견을 누가 받아줘서 이 서면으로 제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거를 수십 번을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할 때. 그 나중에는 있습니까? 그랬더니 I don't care.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원 의원이. 네. 나 그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나는 이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알고가 뭐라 그러냐면 But I do care. 하지만 나는 신경이 쓰입니다. 나는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결국은 그게 그들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죠. 네. 근데 이번에는 어떠냐? 다르지. 100명 가까운 하원 의원들이 전부 다 손 들고 있습니다. 나 이번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상원은 어떠냐?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까지 12명이 받아줘. 예? 받아줄 것이다. 지금 41살짜리 조시 미주리주 출신의 상원 의원이 있어요. 41살짜리. 아주 패기만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먼저 깃발을 올렸습니다. 내가 이거 받아줄 것이다. 그랬더니 11명이 함께 나도 같이 할 것이다. 그래서 상원 11명이 움직이는 건 되게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양원으로 갈라져서 이 토론을 2시간씩 하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토론하면 뭐 하냐? 토론하면 11명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투표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정의가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2시간 동안 이런 증거도 있다. 그럼 이게 아니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 게 아니다 진짜다. 이래서 지금 지금까지 나타난 부정의 증거들, 또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증거들이 막 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외세의 개입, 그거는 지금 유예된 상태 아닙니까? DNI가 잠깐 기다려라. 그건 말미를 주겠다 그래서 중국이 여기에 개입한 건 분명한데 거기에 대한 이 진술, 서술, 리포트 하는데 시간이 걸리겠다.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진짜로 부정선거가 있어서 이번에는 이거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자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각이 있기 위해서 또 하나의 옆에서 거들어주는
이 촉매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 아마 워싱턴이 생긴 이후에 가장 많은 인파가 1월 6일 날 모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모두 다 1월 6일 날 워싱턴으로 모여라. 그래서 장소도 결정이 됐어요. 백악관 앞에. 백악관 앞에. 네, 백악관 앞에서 백악관에 나가서 자기 대통령도 연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겠어요? 지금 뭐 트위터 보니까 미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다음에 캐러반 그 차를 타고선 가고 자기도 좀 태워달라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있고 1월 4일부터 6일까지는 지금 예약이 밀려가지고요. 좀 정신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하면 차를 타고 들어가는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이 그걸 볼 거 아닙니까? 압박감을 느끼지. 이거 잘못하다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죠. 그런 촉매제도 있기 때문에 1월 6일 우리들이 모르는 일,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는 몰랐던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1월 6일 날. 여러분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고요. 한국하고 미국은 달라요. 그래서 지금 민경욱 대표가 설명한 그 여러 가지 절차가 지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진행 중이고요. 우리 맨날 인천 상륙작전 얘기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인천 상륙작전 때 그 메가더 장군이 참모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때 군산으로 원래 하자는 게 다수의 그 장군들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조수간만의 차 여러 가지 입지적인 그거 고려할 때 군산으로 들어가는 게 끊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런데 자, 그러면 군산으로 끊는 거하고 인천으로 끊는 거 확률이 어느 게 되냐 그랬더니 거기서 한 사람이 5천분의 1이었죠. 5천분의 1로 인천으로 뚫는 게 확률이 위험 부담이 큰 겁니다. 그게 군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메가더 장군이 누구의 첩보를 신임했냐면 김동석 대령, 그때 첩보대장이었는데 가수 진미령 씨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6.25 전쟁 4대 영웅으로 뽑힌 사람인데 김동석 대령의 첩보가 인천 지역 그쪽으로 뚫고 들어가면 유리하다는 첩보가 메가더 장군한테 들어와요. 그걸 보고 디스맨이라고 표현합니다. 디스맨이 얘기한 건 난 믿겠다. 5천분의 하는입니다. 인천 뚫어. 그래서 인천 뚫었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의 인천 상륙작전, 다시 말해서 민경욱 대표의 연수구, 지역구, 인천, 그 다음에 미국 한미동맹의 그 인천, 이거의 확률은, 뚫을 확률은 그 당시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보다 지금 증거가 다 나와 있어. 지금은 뚫기만 하면 돼요. 의지가 다 있고. 미국에서 먼저 뚫어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포기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 물론 훌륭하고요. 포기했던 분들 다 이러자. 나중에 당신들 큰일 나. 진짜. 이 큰일 나야. 이게 유튜버도 일부 이게 부정선거 아니라고 펄펄 뛴 사람. 나중에 밝혀지면요. 그 사람들 이제 역사의 심판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이제 큰일 나. 정치는 물론이고. 빨리빨리 정신들 차리세요. 자, 우리 민경욱 대표 오늘 얘기 들으니까 우리 또 힘이 납니다. 다시 우리 다지는 2021년 새 벽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포기하지 맙시다. 갑니다. 네, 마치겠습니다.